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병훈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이제 좀 거창하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주제가 너무 또 무거운 걸 주셔가지고 지금 제목을 저렇게 좀 한번 확 줄여봤어요. 확 줄여봤는데 이제 빅뱅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AI 빅뱅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엑스포를 한번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2016년으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는데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16년도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이제 알파고 쇼크라고 이제 부르는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한 7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7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고 그 스터디가 조금씩 커졌어요. 조금씩 커져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10명, 7명이었다가 뭐 10명, 20명, 30명에서 나중에는 막 300명, 400명까지 커져가지고 한 이 정도로 이제 커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 커져가지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월 정도를 했고, 그리고 좀 끝날 무렵에 이제 이런 협회라는 모습을 갖춰가지고 계속 이 자산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같이 가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좀 소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1회부터 지금 6회가 됐죠. 이제 6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2017년도에 설립을 하고 2018년도에 처음으로 D홀에서 똑같이 D홀에서 이제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장이 이제 D홀인 줄 알았는데 컨퍼런스 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찾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회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했던 거임에도 불구하고 한 14,000분 정도 오셔가지고 이제 참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2회, 3회, 4회 해서 코로나일 때도 코비드 시국일 때도 이제 어떻게 좀 개최를 하자고 해가지고 개최를 해서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랑은 좀 많이 커져서 이제 470부스 정도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7년 차가 됐는데요. 7년 차가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여기 FFF가 찾아보니까 스타트업에서 패밀리, 그 다음에 이제 프렌즈, 그 다음에 풀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뭐 스타트업 정신을 지금도 갖고는 있는데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이제 7년 차 만에 이런 어떤 뭐 성과 아닌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좀 이렇게 협찬도 많이 해주신 55개의 기관이랑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주제를 너무 이제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좀 가볍게 최근에 일어난 일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없어도 되는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라마라는 게 나오고, 이 맨 마지막 거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 이제 오픈 소스가 말은 오픈 소스였는데 이제 허가받은 곳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소스였는데 이제 유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3월달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이제 알파고 쇼크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쇼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기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일자리 관련된 거, 뭐 일자리를 대체할까, 뭐 대공습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사람이랑 경쟁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좀 내용들이 이제 친화적인 내용은 아니고 뭔가 좀 적대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먼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단어를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아까 이전에 그 알파고 때 기사들과 다르게 뭐 이렇게 그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별 내용이 없고 뭐 학습하기, 뭐 모델 설명과 샘플 코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일반적인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좀 굉장히 이것도 큰 어떤 그 사건이라면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생성형 그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에 그 8월 달에 그 미국에서 그 미술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이제 디지털 부문에 그 제목이 이제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으로 그 미드전이라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출품을 했는데 이게 덜컥 우승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좀 인상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그 이제 오픈 AI에서 달리라는 모델도 런칭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프리뷰로 그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페인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이게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작품에 이 옆에 이렇게 이제 아웃페인팅으로 그 생성을 해준 거죠. 재미난 기능인데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거의 뭐 사진과 다름없는 이런 그 아웃풋을 뽑아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8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8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일이냐면은 이게 이제 오픈 소스로 나왔어요. 오픈 소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냥 가져다가 설치해서 쓰면 되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벌어지게 된 거죠. 참고로 여기 보여지는 것들은 다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고요. 사진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인 거고, 그 cbitai.com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요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되게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상품 같은 경우에도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베리에이션을 만든다든지 뭐 색상을 달리 넣어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건 거의 뭐 사진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롬프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실사와 가깝죠, 거의. 그리고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거의 사진과 같은 인테리어인데 보통 이런 인테리어나 뭐 조감도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노력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인물도 만들 수가 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셀럽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셀럽들도 이게 다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육안으로 이제 사진인지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수준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 그 모먼트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이제 8월 22일 날 이제 발표를 했어요. 22년 8월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요 그래프를 좀 재미난 걸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알파고를 이제 파란색으로 놓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빨간색으로 놨는데 거의 이제 그 비례로 보면 거의 2배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리하게는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GitHub라는 사이트를 아실 텐데요. GitHub에 스타를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Y축이 아니라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프고 이 90일 만에 33,000개 정도의 스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밑에 있는 그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애들보다도 훨씬 거의 수직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스타 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다시 철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33,000개 정도의 이제 스타를 받았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먼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LLM으로 돌아와서 그 지금 챗GPT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LL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 이미지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에서 만든 모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오픈 소스로 오픈되어 있는 모델들도 많이 있어요. 요 그림도 아마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22년도 12월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그 LLM들을 그 발표한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MS가 있고 이제 구글이 있고요. 이 두 업체가 지금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MS에서 투자를 받은 오픈AI,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다시 합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구글에서 투자했던 딥마인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AWS에서도 그 베드락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타이탄이라는 언어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에서도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이버에 이제 하이퍼클로버가 있고, 그 LG AI 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엑사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의 코지피티, 그다음에 SKT의 그 에이닷, 그리고 KT의 그 이 믿음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언어 모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언어 모델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소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사이즈로 이제 소팅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사이즈로 소팅을 하면은 요게 이제 빌리언 단위여가지고 뭐 540 빌리언, 뭐 1200도 있는데, 지금 뭐 GPT-4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 아마 공개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발표하는 것들도.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나왔던 애들은 굉장히 큰 그 모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나운스 데이트를 가지고 소팅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특징이 되게 굉장히 모델의 사이즈가 작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540이나 막 그 거의 세 자릿수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막 한 자릿수도 있고 뭐 0점도 있고 두 자릿수들도 많이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언어, 이거는 거의 그냥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요 정도 사이즈로 이제 그 개발을 했었다면, 연구 개발을 했었다면, 지금 추세는 사이즈는 작으면서 비슷한 성능을 내거나 어떤 그 제너럴한 성능을 내기보다는 좀 스페시픽한 성능을 내는 그 도메인 분야에서 쓰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요즘 추세다. 그리고 요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챗GPT가 어떤 그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소개 그 장표고요. 뭐 요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런칭되고 나서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확보했다라는 내용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의사 면허 시험 통과, 무슨 변호사 시험 통과, 이런 것들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놀라고 있었는데 포가 나왔죠. 포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10%였는데 상위 10%로 올라가고, 이런 올림피아드 그 바이오로지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도 하위 31%였는데 상위 1%가 돼버리는 이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능이죠. 성능 향상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한번 그 구글 트렌드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 거의 점으로 보이죠, 점. 지금 이 알파고 같은 것들은 거의 점으로 보이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도 아까 거의 2배 가까이 됐었는데, 얘 2배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지금 100배 정도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는데 찾아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핫하다.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핫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핫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능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성능들이 쭉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테스트에서 얼마나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이 3.5가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 챗GPT인데요. 요 3.5보다 4가 얼마나 더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그러면 영어만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이제 4는 아직
그 자료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3월달 기준으로 들어가 봤을 때 3는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영문 같은 경우에는 92%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0.1% 그리고 한국은 이제 한국어는 없었어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아더에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작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포는 아직 정보가 없고 이게 팜은 지금 구글에서 발표한 거대 언어 모델인데요. 여기는 지금 그 122개의 그 랭귀지를 학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영어가 74%고 그 일본어가 0.3% 여기 이제 한국어는 있는데 0.18%로 이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제 요런 비율을 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절반 수준으로 0.05%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근데 0.05%인데도 지금의 그 챗GPT 같은 성능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능을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 성능을 얘기할 때 그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런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매시브 멀티태스크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이제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제 57개 분야의 지식 수준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건데 아까 그 3.5랑 4랑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여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니까 여기 오른쪽에 좀 써봤는데 그 3.5 영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1 정도가 나왔고요, 숫자가. 그다음에 4의 영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5. 그리고 재미난 게 이제 한국어랑 이런데요. 지금 4 버전의 한국어가 이 3.5 버전의 영어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학습 데이터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한국형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그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언어 모델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셋이 이제 모수가 당연히 차이가 있었겠지만 학습하는 방법이나 품질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성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의 전문가가 이제 89.8 정도가 이제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GPT-4 같은 경우에는 86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지금 루머에 의하면 그 올해 안으로 GPT-5도 지금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루머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5가 나오면 이제 사람의 전문가 수준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34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상위 10개가 모두 일반인보다는 이제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냥 좋은 것만 있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선돼야 될 것들도 있고요. 이건 뭐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모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요거를 이제 써놨는데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말아 주시면 좋겠는 게 이게 이제 워낙 그 거의 고유명사처럼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가져와 본 거고요. 그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이제 그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의 동화 콩쥐팥쥐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콩쥐팥쥐는 한국의 전래 동화 중 하나로 잘 나가다가 두 마리의 쥐가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이 만든 엔드게임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이 엔드게임호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만든 최초의 철갑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이제 잘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GPT-4 버전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이게 모두 다 고쳐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나아지는 중인 거고 아마 이제 4가 더 나오고 업데이트가 되고 아마 이제 5 정도 되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잘 아시는 그 이제 샘 알트만 그 CEO인데요. CEO인데 지금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된 거고요. 이제 재구성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악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민감 정보는 꼭 사람이 다시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할 일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 뭐 대체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바뀐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관련해서도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보안도 있고, 뭐 개인 정보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이제 있었던 일들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제 그 버그로 인해서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까 오픈 소스도 있고 그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닌 그 빅테크 기업에서 만든 언어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은 학습 데이터까지 공개하는 게 있고 그런 정책을 따르는 게 있고,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정책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책임 있는 어떤 그 AI 관련된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업에서 이런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S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보안 위배 사건을 3건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핵심 어떤 민감 정보를 입력을 했던 거죠. 그 챗 GPT한테. 그리고 그런 건들이 3건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그리고 특정 회사들, 그리고 특히 해외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은 그 AI 챗봇에게 사내 소스 코드를 뭐 알려달라고 입력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차단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뭐 사내에서 어떤 분석 용도로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가이드하고 있는 그 회사들도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 회사들도 또 여전히 빅테크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그 어떤 회사 내에서 이렇게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회사 밖으로 나가거나 어떤 퍼블릭한 이슈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제 정부라든지 여러 유관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아까 알파고 때 봤던 그런 뉘앙스의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뭐 두렵다. 알파고 쇼크의 2번째 알파고 쇼크다. 일자리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요 맨 밑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들의 공통점,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제 좀 반감을 가지는 뉘앙스의 그 미디어들이 많이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이제 세 번째 거를 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요 2가지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반감이 없었죠.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일자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 생각, 이건 뭐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그런 그 선입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반감이 없었을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제로 바둑인데 나는 바둑 기사도 아닌데 이제 반감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뭔가 사람이 하는 거에 그 좀 대응이 돼가지고 어떤 미디어에 어떤 노출이 되거나 예시가 나오면 이제 좀 재미있게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눌려져가지고 뭔가 좀 그 좋지 않은 그런 좀 이렇게 그 피드백을 주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재미난 그 이미지여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둘 다 똑같이 AI가 나의 그 일거리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웃고 있고 한 사람은 되게 침울해 보이죠. 이것들도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아까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 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웹툰 작가 협회랑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기술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이제 일자리를 잃겠구나, 나의 수입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아, 내가 작품을 막 20개 30개씩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은 똑같은 기술을 갖다 줘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좀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AI 관련해서 AI 기술을 이용한 사람이 이제 어떤 잡들을 좋은 잡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림인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각설하고 지금 이제 주요 관심사가 요걸로 좀 압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LL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멀티모달리티라는 거랑 근데 멀티태스크, 사실 요 멀티태스크는 이미 좀 정복이 되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메모리 참조하는 거, 이렇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초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주제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그 GPT-4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랑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어나운서가 됐죠. 그런 것처럼 뭐 이미지나 텍스트나 혹은 뭐 영상이나 아니면 오디오 같은 것들을 입력받아서 또 다시 그 멀티 채널에 어떤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 멀티모달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아마 거의 챗GPT 혹은 뭐 GPT-4가 나오면서 많이 그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그 엑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 출시되는 모델들이 그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학습 비용도 낮고 근데 컴퓨팅 파워도 더 적게 이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인 건데, 그 개인화를 예를 들면 내가 하는 내용과 내 얼굴을 보고 나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그 말하는 사람이 홍길동인지를 알고 있겠구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 수준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됐다고 보는데 이런 이제 규제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습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주 바뀌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든지 뭐 어떤 여행 정보 같은 거라든지 뭐 항공편 정보, 이런 것들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검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검색을 해서 자연으로 그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학습하고 있는 그 이제 메모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메모리 밖에 있는 일들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런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좀 그 소수 의견을 한번 그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까 요 맨 아래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이제 좀 면책 조항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가 그 라마라는 모델을 그 2월 24일 날 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3월 3일 날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이렇게 3월 3일 날 딱 유출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익명의 사람이 그 이제 포채널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통째로 이걸 올려버린 거예요. 소스 코드랑 가중치 정보까지 같이 올려버리고, 또 그거를 받은 또 다른 익명의 사람이 그 이제 토렌트에다 그걸 올려가지고 지금도 막 퍼지고 있어요. 지금도 막 퍼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쇼킹한 사건이 3월 3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기고문들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순간이다. 근데 LLM에 그래서 지금 소스 코드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지금 퍼지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제3의 언어 모델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구글에 있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그 인트라넷에 올린 글이 유출된 거를 갖고 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되게 바보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학습할 때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려진 그냥 그 어떤 루머에 의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 그 학습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이제 출혈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그 언어 모델들을 오픈 소스로 가져가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소수 의견인 거고요. 이유는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이직이 많기 때문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MS에서 근무하다가 구글로 와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쏟아내고 다시 또 다른 데 가서 또 쏟아낸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지금 오픈 소스에서 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540빌리언 모델이 할 수 있는 거랑 13빌리언도 굉장히 일을 잘한다. 그리고 그 이 정도 규모로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800 수준으로 비용이 굉장히 떨어졌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 말고도
그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 로라라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그 학습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양보다는 품질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구글에 있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쓴 글이니까 오픈 AI를 의식하지 말고 오픈 소스 정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런 내용을 그 내부 문서가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요거 잠깐 보시면은 그 날짜를 보시면요, 거의 지금 2주, 그 토탈 3주 만에 그 구글의 바드라는 그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93%고 여기 92%예요. 여기는 지금 그 챗GPT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3주 만에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픈소스 진영에서.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런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언어 모델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는 이제 그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연구용으로만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라는 거, 무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의 모델이 그러면 나쁜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결국에는 다 쓰임새가 있다는 거고, 유닉스도 유닉스 나름의 쓰임새가 있는 거고, 리눅스도 당연히 쓰임새가 있겠죠. 그리고 온프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랑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온프렘에서 쓸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냐 아니면 이제 사유 소프트웨어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노리식 아키텍처냐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냐.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540 빌리언짜리가 이제 모노리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각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언어 모델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3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흑백 논리로 가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거냐, 뭐 이제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게 된다, 이런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쓰임새, 자기 회사에서 맞는 쓰임새를 찾아가지고 이제 쓰면 된다는 거고요. 요런 것도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AI가 너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너를 대체할 거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크게 개의치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78년도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LLM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거에다 기능을 추가하지 말고 새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의 출력은 다른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빠르게 써볼 수 있게 작게 만들어라. 그리고 어설픈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만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툴을 이용해라 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번 올라타 보시라는 거고요. 그 분야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이미지 생성이 됐던 텍스트 생성이 됐던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직접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작은 업무에 우선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 동작되는 거에 만족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평가하는 과정을 가지시면은 그 개선을 할 때 점점 더 커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사석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